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신화공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공개 B형 문제 4번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3권에 2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출판사 길벗 출판사 교재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29페이지를 함께 봐주시면 돼요. 자, 그 전에 파일을 지금 문제 4번에서 여신 분들은 226페이지에 암호가 있어요. 5745%이라는 암호가 있으니까 암호 넣고 파일 열어주세요. 자, 문제 4번은 21년도 컴퓨터 능력 시험에서 상공회수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가장 변형이 많은 부분이에요. 자, 이전에 쿼리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지금 4문제로 늘었고, 자, 문제는 쿼리 문제마다 4점, 7점 이렇게 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는 아무래도 간단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7점짜리 문제도 웬만하면 다 맞추고 넘어가셔야 뭐 필터라든지 이런 프로시저에서 좀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겨요. 쿼리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모두 다 쿼리 만들기이고, 쿼리를 만드는 방법은 마법사로 만들 수 있고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풀이하는 게 다른데 저는 불일치 검색, 불일치 검색만 마법사로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디자인으로 만들어요. 특히나 이제 뒤쪽에 크로스텍 쿼리 문제가 하나 있는데 크로스텍 쿼리 문제는 책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하나 쓰면 마법사로 만들고 2개 이상 쓰면 뭐 디자인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풀이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든 2개든 3개든 이용해야 되는 테이블 개수와 상관없이 우린 다 디자인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풀 거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두 다 만들기의 디자인 보기로 만들겠습니다. 1번 문제는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할 거예요. 지금 이용을 뭐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하죠. 자, 치커리 씨앗의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치커리 조회 쿼리를 작성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거고, 자, 2번째 세모가 매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림과 같이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름은 치커리 조예요. 제가 박스 친 거 말고도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한색 글씨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기에 치커리 씨앗의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치커리, 저놈의 치커리. 치커리 조회라고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하단에 있는 그림에는 어디에도 치커리는 없습니다. 저는 쿼리는 학생분들한테 늘 그림처럼 일단 만들고 나머지 그 뒤에 생각하자. 다 맞추지 못하면 어차피 점수는 안 나온다.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그림대로 일단 만들어 보자. 자, 그리고 지시사항 있는 거 정말 대놓고 주는 거는 해결을 할 겁니다. 자, 메뉴는 만들기 메뉴를 누르실 거예요. 제가 확대하지 않고 메뉴를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두 다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거예요. 자, 눌러볼까요, 우리?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을 표시하냐고 하는데 오늘도 수업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테이블 표시를 강사님은 쿼리를 선택해서 주문 현황을 뭐 선택하고 주문 정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위에 테이블 쿼리 모두가 보이잖아요. 자,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를 좀 높게 잡아 놓으시면 낮게 잡아 놓으시면 제어판이 커지면서 안 나와요. 자, 이럴 땐 닫으시고 제 이제 입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왼쪽의 검색창에서 쿼리 중에 주문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으로 직접 끌고 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럼 저도 해볼게요. 주문 정보를 클릭해서 슝 이렇게. 자, 그리고 위쪽에 방금 가지고 온 상자. 자, 이 상자가 테이블이거나 쿼리예요. 자, 이 쿼리나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들을 아래쪽에
쿼리에 이 란들로 다 뿌려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넣는 방법은 저는 더블 클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을 할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끌고 직접 내려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자, 하단에 쿼리 선택기에 마우스를 넣으면 단추가 떠요. 단추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들이 뜨거든요. 자, 셋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고 지금은 그림에 있는 것만 내릴 거예요. 자, 그림에 이름 있고 주문 일자가 있고 수량이 있어요. 우리도 세 개만 내릴 거고 자, 그 중에 또 문제에서 대놓고 하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다고 했습니다. 자, 쿼리는 메뉴가 왼편에 보면 각각의 속성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하는 것은 해당되는 필드 아래에 다 정렬 칸이 되고 조건을 쓰는 곳은 모두 다 조건을 쓰는 칸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정렬을 어디서 해야 되죠? 이름 아래에 있는 정렬란에 커서를 놓고 단추를 눌러서 오름차순이에요 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지에서 알려준 거 있어요. 이름 줬잖아요. 이름. 쿼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저장할게요 라고 하시고 자 이름을 줘야죠. 치커리 조회.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쿼리를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할게요. 테이블과 쿼리는 데이터 시트 보기 합니다. 자, 해서 그림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이런 민처리가 있긴 있어요. 6인 데이터도 있고 뭐 3월 31일 데이터도 맞고 한데 우린 데이터가 너무 많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치커리를 조건으로 사용하세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문제를 이제 꼼꼼히 읽어서 저 치커리 조회라는 제목은 왜 치커리인가 생각을 해야지. 자,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쿼리에 탐색창에 위에 꺼내놓은 다른 쿼리, 주문 정보라는 쿼리에서 치커리가 나올 만한 필드를 찍어봐요. 찍기. 자, 뭐가 나올까? 시한명일까? 그럼 치커리인지 확인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내가 새로 넣은 씨앗명에 치커리가 있는지 봐. 오, 치커리 있어. 자, 오타 내지 말고 치커리도 복사해요. 자, 치커리 조회를 다시 디자인 보기 여시고 자, 씨앗명 아래에 자, 왼쪽에 보시면 그 메뉴들이 써져 있다 그랬어요. 자, 바로 아래는 정렬에 관한 것이고 그 아래는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이고 그 아래는 조건을 쓰는 란이에요. 우리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자, 다른 셀을 클릭을 하면 다른 칸을 클릭을 하면 치커리의 쌍따옴표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맞는지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게 되면 자, 우리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맞는지 필드명이 맞는지 다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데이터는 민처리부터 창수까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날짜는 31일 그리고 4월 3일까지 맞고요. 수량은 6, 5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10. 자, 위쪽에 필드명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름, 주문 일자, 수량, 뭐 필드명도 똑같네요. 자, 그리고 씨앗명 얘는 없어야 돼요. 화면에 나오면 안 돼. 그렇다고 치커리를 지우면 조금 전처럼 데이터가 왕창 나올 거야. 데이터 시트 보기를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 내가 너를 조건으로는 쓰는데 화면에 표시는 하지 마. 자, 이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화면에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 확인 한번 하고 닫을까? 자, 데이터 시트 보기하고 똑같으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완성했어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2번 문제는 씨앗명별, 원산지별, 주문 횟수별, 자, 제가 꼼꼼하게 읽어드리고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쑥 훑어서 필요한 단어를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크로스텝 쿼리라는 말이 있으면 얼른 눈을 크로스텝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크게 쿼리가 요약 쿼리, 조건 쿼리, 크로스텝 쿼리, 그리고 또 매개 변수 쿼리 이렇게 나눠져요. 자, 우리는 크로스텝 쿼리 이러면 이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 크로스텝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자, 크로스텝 할 때 이용해야 되는 테이블은 씨앗 주문 회원 테이블을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테이블을 사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래쪽에 있죠. 자, 크로스텝 쿼리는 크로스텝 자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위에 씨앗명부터 미국, 중국, 한국까지의 자, 이런 제가 빨간색 박스를 좀 지울게요. 해놓은 부분은 보통 다른 테이블에서는 얘네들을 모두 다 필드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씨앗과 주문과 회원 테이블을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열어보셔도 좋아요. 자, 미국, 중국, 한국은 필드명이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자, 그럼 크로스텝은 필드명이 써 있는 자리에 필드명이 안 써 있기도 하나 봐요. 자, 크로스텝은 행과 열로 데이터를 다시 재분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금계국부터 치커리까지 자,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를 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주문 횟수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위에서 길게 써져 있고 제일 위에 있는 필드명을 정말 필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씨앗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는 행이 2개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미국, 중국, 한국은 제가 데이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필드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필드명도 없고 지금 보이는 데이터를 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과 열만 있으면 분석이 안 돼요. 자,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과 열이 마주치는 지점에 만나는 지점에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계산을 통해서 집계하는 곳을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계국의 미국 데이터는 없어요. 자, 금계국의 중국 데이터는 4개예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개수라고 하면. 자, 그럼 주문 횟수는 도대체 뭘까? 잘 보시면 행을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녹색 박스한 내용들의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합계하고 있는 곳이 행으로 되어 있는 주문 횟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요약행이라고 하고 또는 총합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약이라고 쓸게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쓰고 있는 지금 이 영역들을 알아야 피벗 테이블을 풀 수 있어요. 자, 이 영역은 아주 불친절하게 위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볼까요? 씨앗, 명별. 저 별. 자, 행이에요. 자, 원산지 별. 열이에요. 자, 주문 횟수.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했겠죠? 개수 잡았을 거예요? 값이에요. 하나 행 어디 있어요? 주문 횟수를 값으로도 쓰고 행으로도 쓰는 거예요. 지금 행으로 안 쓰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거고요. 자, 주문 횟수는 필드명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모에 주문 아이디 필드를 이용하세요라고 했고, 자, 필드나 필드명 모두 그림과 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만들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테이블은 무려 3개입니다. 씨앗, 그리고 전 닫을게요. 주문, 회원. 이렇게 직접 끌어당겨도 됩니다. 자, 위에서 필요한 것을 더블 클릭해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은 크로스텍 쿼리 그림을 보고 하지 마시고 2번에 있는 진한색 글씨를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씨앗명별. 자, 원산지별 그랬어요. 원산지. 씨앗명 아래 있네요. 원산지별. 주문 횟수. 자, 위쪽에 어디에도 주문 횟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시사항에 주문 아이디를 사용하세요. 그랬어요.
되셨나요? 자, 이 세 개의 필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세 개를 다 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있는 일반적인 쿼리가 아니고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예요. 자, 상단의 메뉴 중에 쿼리 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텝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자, 이 메뉴를 누르면 쿼리 왼편에 있는 메뉴가 바뀝니다. 정렬하던 곳이 요약으로 바뀔 거고 크로스텝이라는 메뉴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묶는 방법이라고 써져 있는 조 요약은 도대체 무엇이냐? 묶는 방법이라고 있으면 뭐뭐별, 그러니까 그룹을 해주는 거고요. 같은 데이터를 묶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묶는 방법에 커서를 넣으면 여기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옵션 단추가 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거면 묶는 방법을 눌러서 바꿔주면 되고 우리 계수할 거죠. 자,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묶는 방법체로 놓는 거예요. 그럼 주문 아이디에 개수를 했고 자 크로스텝의 구성상 씨앗명은 행이고 원산지는 열이고 주문 아이디는 값실에 우린 딱 3개만 줬잖아요. 자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보고 올게요. 자 시험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과 똑같이 금계국부터 한련화까지 나오고 있고 자, 미국 데이터부터 한국까지 모든 데이터가 지금 맞아요. 그런데 씨앗명과 미국 사이에 하나가 없죠. 주문 횟수. 디자인 보기 할게요. 디자인 보기 하시면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로 만들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주문 아이디가 2번 와야 하고 자, 똑같이 개수라고 하되 이번에는 행 머리글로 갈 거고 크로스텝은 행과 열 값의 필드의 순서가 바뀌어도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림처럼 씨앗명 나오고 주문 아이디 나오고 원산지 나오고 주문 아이디 나오고 해도 되지만 저처럼 그냥 연속해서 2번 꺼내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자, 하게 되면 지금 열이 좁아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놔서 넓히시면 개수까지 나옵니다. 자, 개수도 1이라고 잡혀 있네. 자, 데이터 같은지 이제 볼게요. 자, 4, 3, 뭐뭐뭐뭐뭐 마지막 4 똑같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디가 다르죠? 이 녀석이 달라요. 자, 똑같이 주문 아이디의 개수를 잡았지만 값과 열의 필드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바꾸실 필요도 없고 바꾸면 이름이 같으면 오류가 나니까 바꾸시지 않아야 되고요. 자, 행에 있는 주문 아이디 개수는 이름이 보여요. 행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름을 바꿀 때는 쿼리를 디자인 보기 하시고 자, 행에 있는 주문 아이디 주 앞에 커서를 넣고 주문 횟수라고 쓰고 점점이를 찍어요. 점 2개 있는 거 있죠? 쿨론이라고 부르는 거. 찍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같은지 볼게요.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했더니 진짜 똑같아. 그러면 저장해야죠. 저장. 자, 쿼리 이름은 주문 횟수 조회입니다. 확인. 쿼리도 닫을게요. 힘든 2번 문제를 지나서 좀 더 힘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그림의 왼쪽 그림이 매개 변수 그림입니다. 자, 매개 변수는 우리한테 없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하면 데이터가 없어 라고 뜨거나 지금처럼 어떤 입력 상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자가 매개 변수예요. 자, 이 매개 변수 값은 메시지 상자를 직접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매개 변수를 만들 건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 거예요.
매개 변수는 그럼 어디다 만들까? 시한명에 만들어야 됩니다. 시한명에 입력을 할 거면 시한명에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뜨면 필드도 시한명을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일부라고 하네요. 이 문제 좀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운 게 다 들어있어요. 매개 변수도 들어있죠? 일부도 들어있죠. 자, 일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커말? 커말이 일부예요 라고 하면 앞쪽에 뒷별, 뒤쪽에 별이 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커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 그게 이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데이터가 골라지냐면 제가 지금 신화공 길버 출판사의 신화공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화공 2021년 컴말 1급 이것도 나오고요. 컴말 1급 기본서도 나오고요. 컴말 2급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라도 커말이 껴있으면 다 데이터가 나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C 한 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 받을 거래요. 자, 이 매개 변수 쓸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도 매개 변수지만 일단 쿼리를 만들어야 뭐 매개 변수를 만들지 않겠어요?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자, 이 표를 만들 때 씨앗 테이블과 씨앗 입고 테이블 사용할 거고 이름은 씨앗 입고 조회라고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세라는 필드에 대해서 IIF 함수로 쓰랬어요. 입고 일자 필드를 내림차순 정렬하고 자, 쿼리 결과에 있는 필드명이나 필드 형식은 모두 다 그림처럼 만들래요. 제가 빨간색 박스 한 곳을 먼저 할게요. 자, 액세스에 제가 확대 안 해도 이제 다 올 수 있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어떤 테이블을 이용하냐면 씨앗과 씨앗 입고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문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똑같이 꺼낼게요. 입고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씨앗명에서 더블 클릭, 입고 수량에서 따닥, 입고 단가 따닥, 부가세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뭘 넣으라고 했나 봐요. 입고 단가 빼먹었지. 판매 단가. 판매 단가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5개 필드를 꺼내 주시고 허리가 잘 나오는지 일단 좀 한번 보고 싶으면 보세요. 저 보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건 다 해야 된댔잖아요. 쿼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저장. 자, 쿼리 이름 먼저 줄까요? 시안 입고 조회. 확인. 자, 그리고 또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입니다. 자, 표시되는 모든 필드명이나 형식은 그림과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림이랑 똑같은지.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게 되면 자, 필드명을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데이터 중에 수레국화의 데이터가 같으면 우리도 지금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드명이 다 같죠, 지금. 필드명은 다 같아요. 자, 데이터도 같아요. 그러나 입고 단가와 판매 단가 앞에 원화 표시가 있는데요. 원화가 안 그려지네. 이렇게. 자, 그럼 우리도 이 원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입니다. 자, 시안 입고 조회를 디자인 보기로 하시고 형식을 가는 방법은 자, 쿼리에서도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 거 1번, 2번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속성 시트 닫지 말라고 가르쳐요. 안 닫으셨을 거고 자, 느닷없이 쿼리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입고 수량이나 입고 단가 어디서든지 마지막에 있는 속성을 눌러서 오른쪽에 꺼내요. 그리고 입구 단가에 클릭을 하고 오른쪽 속성에서 형식을 통화로 소수 자릿수는 0을 주겠습니다. 판매 단가를 클릭해서 형식을 통화로
소수 자릿수 0 줄게요. 나오는지 보자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오, 잘 나오네요. 저는 좀 번거로워도 쿼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봐주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번거로우시면 다 풀고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필드가 없죠. 부가세라는 필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 부가세라는 필드는 문제에서 어떻게 줬는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 부가세라는 필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 필드의 이름과 식을 쓰거나 조금 전처럼 필드의 이름이 있는데 다른 필드의 이름을 쓸 때는 점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실제 내가 봐야 되는 필드명을 쓰고 점점이 뒤에 연결할, 바운드할 필드명을 쓰거나 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를 하더라도 등호로 시작하지 않아요. 등호 대신 점점이가 오는 겁니다. 규칙 하나 일단 알려드리고 이제 식을 써볼게요. 부가세 필드는 입고 단가가 3만 이하이면 자, 우리 똑같은 기출 문제에 문제 3번에 2번에서 프로시저로 if를 한번 만나고 옵니다. 이 문제는 자, 뭐뭐이면 이렇게 나오면 이벤트를 주거나 조건이에요. XS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조건이겠죠. 자, 입고 단가가 3만 이하. 그럼 입고 단가라는 필드가 작거나 같아요. 3만보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판매 단가의 10이라는 것은 판매 단가 필드에 곱이에요. 10%를 쓰지 못합니다. 0.1. 자, 그 외에는 그랬어요. 판매 단가의 20%, 자, 곱에 0.2 이렇게 줄 거래요. 자, if문은 구성이 어떻게 되죠? XS에서는 IIF고 엑셀에서는 if라는 함수는 내가 주는 조건, 어떤 조건에 맞으면 쉼표, 자, 데이터 값, 어떤 값을 줘요. 참값을 주고, 자, 아니면 쉼표, 다른 값을 줘요. 그래서 값 1, 값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true 값, false 값이라고도 해요. 그럼 우리한테 조건은 입고 단가가 3만 이하이면 얘가 조건이에요. 면자까지 쓰는 거고, 자, 이 조건에 맞으면 판매 단가의 곱 0.1. 자, 그 외에는 이거는 아니면 값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IIF는 이렇게 쓸 거예요. 쓰는 방법은 이해가 되세요? 그 외에는 이라는 말은 아니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부가세라는 필드에 지금 있는 식을 진짜 식으로 옮겨 볼게요. 필드의 마지막에 커서를 여러분들은 넣으시고 이곳에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해서 메모장에 쓸게요. 부가세라는 필드명을 가지고 IIF라는 함수의 식을 전개합니다. 중간에 구분은 점점. 자, 필드명 중에 입고 단가라는 필드가 3만 이하이면 만 쉼표 이하이면 판매 단가라는 필드에 곱 0.1을 하고 자, 그 외에는 쉼표 판매 단가라는 필드에 곱 0.2를 해요. 자, if라는 함수를 닫을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모든 함수는 괄호를 한 쌍 열고 괄호를 닫고 XS에서는 필드명에 대괄호 또는 쌍따옴표를 하셔야 하고 인수의 구분은 쉼표로 합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쿼리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단가 옆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다른 속성란을 클릭을 해서 다 들어갔는지 보시고 이때 IIF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II만. 자, 데이터 시트 보기 해서 부가세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
자, 제목은 부가세여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도 이제 교재랑 보다 보면 통하죠. 원화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수자리도 있어요. 소수자리 수까지 조정할게요. 디자인 보기, 부가세 커서 넣으시고 오른쪽 속성에서 통화 소수자리 수는 1입니다. 자, 이제 쿼리는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개 변수를 만드는 일이에요. 자, 매개 변수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쿼리 창에 조건란이 있어요. 이 조건란에 대괄호를 해서 쓰게 되면 매개 변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씨앗명을 적을 거니까 씨앗명 아래에 커서를 놓고 대괄호를 해서 메시지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볼까요? 자, 마지막에 꺾어져 있는 각진 괄호를 넣으셔야 돼요. 자, 요 다음에 점 없어요. 이제 저를 따라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할 거고 입력도 똑같이 할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할 거고 씨앗명이 교재에는 국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수레과 금계국 뭐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금계국으로 쓸게요. 금계국 썼어요. 자, 확인을 하면 금계국만 나와요. 자, 제가 금계국을 쓰면 안 돼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매개 변수는 완전하게 일치하는 값만 가지고 오는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씨앗명에 국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일부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부라고 하는 것은 국을 쓰면 앞에 금계가 붙을 수도 있고 뒤에 화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앞뒤에 뭔가를 붙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보기. 자, 내가 쓴 매개 변수에 앞과 뒤에 뭔가를 붙여 넣는다. 그러면 별별이를 다시면 돼요. 앞쪽에 별, 뒤쪽에 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제가 다른 속성란을 클릭하면 라이크가 들어옵니다. 별은 라이크를 좋아해요. 항상 라이크를 동행합니다. 비슷해요 라는 의미인데 나는 좋아한다고 해요. 그냥. 그런데 쌍따옴표가 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그것도 별의 앞과 뒤에. 자, 이 쌍따옴표라고 하는 것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문자로 묶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럼 안에 있는 별도 묶고 씨앗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도 묶고 이렇게 다 묶어요. 다 통으로 문자야. 이건 뭐 이런 데이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이 조건을 좀 이상하게 해석해요. 자, 우리는 앞에 안에 있는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대로 돌아가야 되고 뒤에 있는 별은 별대로 나중에 매개 변수에 딱 붙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별들이 들어가면 앞에는 좋아요를 쓰세요. 난 별이 좋아. 자, 그리고 별만 문자로 매개 변수에 연결합니다. 자, 매개 변수 앞뒤에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시고 별을 엮으셔야 돼요. 이렇게 문자 표시해서. 그래서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이고 문자 별을 매개 변수를 받은 후에 연결할게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쓰셨을까요? 이제 넣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고 이제는 국만 쓰셔도 됩니다. 국. 그리고 확인. 그랬을 때 수레국화와 금계국이 데이터로 나오면 되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모두 같아야 합니다. 3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할게요. 쿼리는 닫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할게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이고 씨앗 입고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용해야 되는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리고
씨앗 명별 이렇게 나왔는데 보고서 풀고 이제 바로 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쿼리에는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없으니까 씨앗 명별 이거 처리하셔야 돼요. 최근 입고 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하는 재고 현황이라는 쿼리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래 지시사항을 보시면 필요한 사항들이 적어져 있어요. 자,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 그리고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의 합계, 뭐 이렇게 하래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계산하라는 말이죠. 엑세스에서 필드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은 조금 전처럼 레코드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면 요약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지금 이 쿼리는 요약 쿼리예요. 여러분들 요약 쿼리 방금 전에 했어요. 겁먹지 말고 따라와 보시고요. 자, 이제 3번까지 한번 따라서 한 친구들은 4번에서는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드 이름도 쓰고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쿼리는 뭘로 만들죠? 디자인으로 만든다. 자, 필요한 테이블이나 쿼리를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아래로 내려줄 건데 씨앗명은 있어. 그런데 최근 입고 일자가 없는데 최근 입고 일자랑 비슷한 입고 일자는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로 하래. 그런데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하죠. 제가 확대 안 시켰어요. 자, 쿼리 도구 디자인 메뉴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약이라는 매뉴얼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커서 마우스로 요약을 누르세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 아래에 요약이 나와요. 자, 입고 일자의 최대값으로 하래요. 그런데 이름도 입고 일자가 아니야. 최근 입고 일자래요. 그러면 필드 이름과 필드명은 점점이로 구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메모장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최근 입고 일자, 중간에 점점 입고 일자. 그리고 최대값. 자, 이제 그 다음. 자, 총 입고량도 총 입고량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단어 입고 수량은 있어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 중간에 보시면 입고 수량의 묶는 방법 합계이고 이름은 총 입고량으로 바꾸래요. 부분은 점점이 갑니다. 자, 마지막 필드에 총 주문량을 넣어야 되는데 걔가 또 없어요. 자, 대신에 주문 테이블의 수량을 반드시 사용하고 자, 합계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서 이름은 총 주문량이 되게 하라는 거죠. 최종 결과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필드도 넓혀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앞에 씨앗명은 안 바꿨네요. 자, 저렇게 함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씨앗명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볼게요. 이름도 주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금계국부터 한련화까지 갔고 제일 위에 필드명, 씨앗명, 최근 입고 일자. 자, 필드 넓혀주면 다 보일 거고요. 자, 총 입고량, 총 주문 수량, 아래쪽 데이터 같고 형식 별다른 거 없죠. 자, 쿼리를 저장하세요. 재고 현황입니다. 그리고 쿼리를 닫으시면 돼요. 여러분, 공개 비형 풀이가 이로써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